책으로 만나는 가을개병 문화 김영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개천혁명의 저자이신 박석재 박사님을 모시고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환인천재의 환국, 환웅천왕의 배달, 그리고 단군 조선까지 실제했다는 것을 알아봤는데요. 박사님께서는 이 개천을 주제로 노래도 만드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개천을 널리 홍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노래도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들이 개천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개천기란 소설만 없는 게 아니라 개천가란 노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음악은 조금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곡을 만들어서 특히 우리 아이들이 캠프에서 이렇게 손뼉을 치면서 흥겹게 부를 수 있는 리듬으로 한번 개천가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그 노래가 이제 하늘이 열리고 태극이 춤추던 날 이렇게 시작하는데 제가 들어도 그냥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또 상생방송에서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게 역시 아는 분들이 만드시니까 거기에 제가 정말 제 눈으로 가서 보고 싶은 9월산 삼성사의 환인 환웅 단군의 영정 같은 것도 잘 묘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요즘은 매일 개천가 뮤직비디오를 한 번씩 보고 잡니다. 개천기라는 소설도 쓰시고 개천가라는 노래도 만드시고 다방면으로 우리 역사와 문화를 알리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요. 이 상생방송에서 만든 개천가 한번 들어볼까요? 하늘이 열리고 태극이 춤추던 날 해와 달 내려와 오악을 비추네 삼조고 높이 날아 해품에 깃들고 두꺼비 높이 뛰어 달 속에 한겼네 하늘이 열리고 태극이 춤추던 날 해와 달 내려와 오악을 비추네 삼조고 높이 날아 해품에 깃들고 두꺼비 높이 뛰어 달 속에 한겼네 환인 환웅 단군이여 배달민족의 혼이여 환인
상상하고 백구현 무부여하니 전손이 나아갈 길 저 멀리 보이네. 전손이 나아갈 길 저 멀리 보이네. 참 노래가 경쾌하고 가사 내용이 귀에 쏙쏙 박히는데요. 감사합니다. 우리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데 정말 소중한 노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2부 시작할 텐데요. 2부 제목이 개천혁명의 3계명 중 두 번째인 우리 사상을 이해하고 천손을 인지한다인데요. 예. 책을 보면 우리 민족의 사상을 이야기하시면서 음양오행을 먼저 소개하고 계시거든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 생각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동서양의 그 고대 우주론을 같이 정리하다 보니까요. 한마디로 서양의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가 있다면 우리 동양에는 테오보키의 오원소가 있는 겁니다. 뭐 똑같아요, 자격이. 근데 참 신기한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사원소는 학교에서 지금 다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가 물로 돼 있다, 뭐 탈레스, 불로 돼 있다, 헤라클레이토스 이렇게 다 하다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원소를 종합해서 다원소 우주론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우주는 뭐 월상권, 월하권으로 돼 있다. 그걸 다 가르쳐요. 근데 우리 테오보키의 오원소는 단순히 그 아리스토텔레스 사원소처럼 우주를 구성만 하는 게 아니라 화학 반응까지 해서 이 오원소가 상극이 있고 상생이 있어요. 훨씬 더 정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보키의 오원소는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지 그게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 다음에 그 테오보키의 그 오원소는 정교한 이론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 과학적인 물질적인 그 우주의 구성만을 설명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동양의 그 우주는 서양의 우주와 깊이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그 오원소가 결국 영성문화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봐도 우리 동양이 결코 고대 그 우주나 이런 문화가 뒤떨어지질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음양오행 우주는 한마디로 천문학적으로 봐도 옛날에는 완벽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해는 태양이라고 하면서 달은 태음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게 좀 어색해요. 근데 옛날에는 태음이 달이었고 태양이 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오행이, 그러니까 음양이 태음 태양이고 오행이 오행성, 수성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죠. 그러니까 음양오행 자체가 옛날 고대인들이 봤을 때 우주를 완벽하게 설명하는 단어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그 우주론만 봐도 참 대단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서양 문화가 유입되면서 사실 우리 고유의 문화와 사상이 무시되거나 심지어 미신으로 여겨지던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우리 것을 바르게 알기 위해선 먼저 음양오행 우주관부터 바르게 알아야겠네요. 그 밖에도 이 우리 민족의 우주관이 담겨있는 것들로는 무엇이 더 있을까요? 그 태극기의 원리가 애초에 그 보키가 만들었을 때는 천문사계와 지리 4계, 천문지리가 합쳐서 천문지리 무불통달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8개가 들어갔던 것이죠.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지리 4계가 빠지면서 오늘날 우리 태극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남북 통일이 되면 저는 다시 북한 몫이다 하고 지리 4계를 4개 다시 합쳐서 다시 완벽했던 그 보키의 그 3태극 8개 태극기를 우리 통일 대한민국의 국기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우주관의 정수가 담긴 태극기를 우리 국기로 삼은 것은 만방의 하늘의 자손임을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관측하고 기록한 역사도 우리는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당연하죠. 지금 여기 보고 계신 게 배경이 천상열차 분야지도예요. 근데 한마디로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뭐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 석각도입니다. 그런데 이 원본이 고구려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오늘날 경복궁에 태조 이성계가 만든 태조본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경복궁에 있어요. 근데 거기 오른쪽 귀퉁이를 보면
원래 평양성에 있었는데 전란통에 강에 빠졌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개국공신 권근이 이제 글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류방택이라는 그 천문학자가 그걸 바로 잡은 거예요. 여기서 바로 잡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10년이면 강산이 바뀌는 것처럼 그 1000년이면은 별자리가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고구려 때 석각도면은 조선이 1392년에 세워졌고 고구려가 망한 것이 600년 되니까 최소 그때 마지막에 만들어졌다고 해도 700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거의 1000년 전에 만들어진 석각도 탁본을 갖다 오늘날 우주를 비춰보려니까 하늘이 돌아갔던 거예요. 그걸 바로잡을 사람이 서산류 씨, 류방택밖에 없었습니다. 그 유방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조선조에 그 석각도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천문연구원장 시절에 다행히 이런 상황을 다 아는 분이 그 조폐공사에 계셔서 그분이 우리 10,000원짜리 지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10,000원짜리 지폐 뒷면을 보시면은 국보 228호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바탕에 깔려 있고요. 왼쪽에 국보 230호 혼천의 혼천 시계 위에 있던 혼천의가 있고요.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거를 우리 국민들이 모르세요. 그것이 바로 보현산 우리 천문대에 있는 1.8m 망원경입니다. 그래서 뒤는 천문박물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앞면을 자세히 보시면 일월 오봉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해와 달이 들어가 있는 천문화폐를 가진 나라가 우리 민족입니다. 이것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훌륭한 조상님들을 뒀기 때문에 그런 지폐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바로 우리 민족이 천손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비석입니다. 예. 그렇게 정교한 천문도를 만들었다면 그 당시에 이미 천문을 관측하기 위한 국가적인 조직과 시설도 있었다고 봐야겠네요. 예, 우리 민족은 항상 그 우주를 관측해 왔어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우리 천문대 기록은 환단고기를 보시면 감성관이라고 나옵니다. 감성관은 단군 조선시대 천문대입니다. 천문대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이 정말 신기할 정도예요. 마치 국자랑이라는 거기 청년 조직이 오늘날 우리 화랑의 그 전신이 된 것처럼 명확하게 거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문 관측 시설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지금 제일 확실한 거는 신라 시대에 만든 첨성대잖아요. 그 첨성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그 뭐 별을 중간에 창문에서 내다봤냐, 올라가서 봤냐, 뭐 말이 많은데 그런 걸 다 떠나서요. 일단 돌이 360 몇 개예요. 그러니까 뭐 물론 창문에 돌 치느냐 마느냐 뭐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만 돌을 쌓다 보니까 360 몇 개가 된 것이 아니에요. 1년이 360일이다. 그 우주의 다빈치 코드가 24, 360 이런 숫자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돌을 360개를 갖다가 창문 위가 12단, 아래가 12단이에요. 10이라는 숫자는 1년이 12달이라는 것에서 아실 수 있는 것처럼 다 천문학 숫자예요. 그 자체가 우주를 상징하고 있고 이름이 자체가 첨성대가 볼첨자, 별을 보는 곳이란 이름이에요. 뭘 의심할 여지가 있습니까? 이렇게 훌륭한 천문대를 운영하면서 세계 최고의 천문도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후손들은 이를 망각하며 살고 있잖아요. 하루빨리 우리가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안타까운 거는 우리 민족의 그 브랜드와 같은 것이 하늘에 죄를 올리는 겁니다. 애국가도 보세요. 동해에 있는 그 물이 다 마르고 백두산에 있는 그 흙이 닳도록 하늘이 돌봐준 나라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그러니까 바로 임금 자체가, 지도자 자체가 처음에는 하늘에 죄를 지내는 바로 단군이나 왕검이나 그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제사장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에 아울러서 뭐 영곤이, 무천이니 항상 제천 행사, 제천 축제가 따라왔어요. 그래서 근데 그것이 언제 없어지냐면 위화도 해군 후에 없어져요. 그러니까 조선이 좀 지나고 나서 처음에 일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웃의 중국 가운데 나라의 천자 하늘의 아들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동쪽 오랑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자랑스러운 동이족 하지만 우리나라 옥편에 이자가 오랑캐 이자로 나와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저 남만, 서용, 북적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걸 수긍해버렸다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선조에 이르러서, 이거는 저 소국이 할 짓이 못 된다. 그러니까 천자국에서 하는 천재를 우리가 슬그머니 없애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정말 우리 영성적으로 우리 민족에 준 타격이 정말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고종 황제께서는 태오복희의 그 팔태극을 가진 그걸 가지고 국기로 정하셨고요. 그 다음에 나라 이름을 옛날 단군 시대의 그 마한, 번한, 진한을 우리가 통틀어서 사만 또는 대한이라고 불렀거든요. 그걸 이어받아서 대한제국이라고 이름을 지으셨던 겁니다. 그 다음에 고종 황제께서 또 하나 중국 황제와 대등하게 그 중국의 자금성 남쪽의 천단에서 중국 황제가 하늘의 제를 지낸다면 나는 우리 경복궁의 남쪽에 있는 곳에 천단을 만들고 거기서 제를 지내겠다. 그래서 거기 축조한 것이 바로 환구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다시 옛날에 우리 민족의 브랜드인 천재를 부활했던 것이죠. 일제가 오자마자 그거부터 가운데 뚝 떼어내서 철도 호텔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가보면 이제 그 철도 호텔이 조선 호텔이 됐고 마치 조선 호텔 가든 파티장 마냥 한쪽에 조금 남아 있습니다. 광복 후 70년이 넘도록 저는 조선 호텔 부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곳을 물색하거나 더 잘해서 그거를 바로잡지 못한 것 자체가 국혼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민족 국가가 되고 있고 나라가 사분오열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사분오열되어 있는지 아시죠? 저는 어떤 생각을 가끔 하냐면 어떻게 국군의 날과 한글날이 이게 9일 간격인지 참 신기해요. 9라는 숫자는 하늘이 9천이듯이 우리 동양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천수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죽는 우리 국군을 위한 날이 어떻게 10월 1일이고 우리 문화의 가장 자랑거리 한글날이 어떻게 10월 9일이냐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음력으로 기념해야 되지만 어쨌든 양력으로 기념하는 개천절이 어떻게 그 사이에 쏙 들어가 있냐고요. 그 다음에 그 1년 중 그때가 가장 날씨가 좋고 어차피 지방자치단체 모든 축제도 다 그때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공휴일하자는 게 아닙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9일까지는 온 국민이 하나가 되는 그 개천 축제를 좀 부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만년 역사를 통해서 그 내려온 그 개천 축제를 부활해서 우리 온 국민이 용광로처럼 하나로 돼서 녹아들 수 있는 그런 축제를 좀 정말 제안하고 싶어요. 정말 하늘이란 이름으로, 하늘은 종교가 아닙니다. 사상입니다. 그것이 제가 개천혁명으로서 국민정신으로 만들고 싶은 개천사상, 홍익사상, 천순사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싶습니다. 전 국민이 하나 돼서 신명나게 개천 축제를 벌인다. 생각만 해도 참 신이 나는데요. 우리나라의 건국이념이 광명개천, 홍익인간, 제세이화지 않습니까? 박사님께서 전에 쓰셨던 하늘을 잊은 하늘의 민족이라는 책 제목처럼 우리 민족이 건국 이념을 잊고 방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늘을 잊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하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라 이름도 단군조선을 이어간 이름이라고 했지만 국기도 하늘의 국기고 우리 한국 사람들 쓰는 그 표현, 종교에 무관하게 한국 사람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하늘이 도왔어요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모든 문제는 하늘을 보면, 하늘의 길을 물어보면 해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러한 정신으로 제가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늘나라 대한민국 하면 언뜻 들으면 하늘나라 천당, 천국, 극락 이런 인상을 줄까봐 제가 한동안 강의를 하늘의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강의를 하고 다녔어요. 지금 유튜브에도 다 있습니다. 그 뜻도 바로 그런 뜻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이 돌봐주는 나라. 원래 하느님이 원래는 상제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하늘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천절 하늘이 열렸다고 공휴일인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훌륭한 그 문화유산을 이어받은 것이 우리 대한민국 후손들입니다. 박사님께서 주창하신 개천혁명 3계명 중에 세 번째가 우리 문화를 공부하고 홍익을 실천한다인데요. 올바른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복원하고 알리기 위해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노력과 관심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됐어요. 마지막 정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오늘날 그래도 좀 속된 말로 먹고 사는데요. 그러니까 뭐 단군일에 잘 산다 이런 말도 나오고, 냉철히 보면 지금보다 영토가 좁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북한을 나라로 보느냐 안 보느냐 뭐 그런 것에 따라 좀 의견 다르겠습니다만, 북한을 실제 지배하고 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 영토는 역사 이래 가장 좁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역사도 제대로 못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항상 사대주의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때 칼럼을 쓸 때 콤마하고 우리는 가장 못난 후손이 아니냐, 지금보다 못났던 적이 있느냐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역사나 문화적 관점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1부, 2부에 걸쳐서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나라가 4분오열돼 있고 지금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국혼이 죽어있는, 그러니까 그냥 돈 많은 사람이 최고인 천박한 나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 이런 동포들이 이 개천사상, 천손사상으로 똘똘 뭉쳐서 우리 한민족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바로 그 세계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환단고기 북콘서트 러시아 편을 보면서 그때 정도사님께서 러시아는 한국의 본향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러시아에 가지고 있던 막연한 그 적대감이나 이런 것이 눈 녹듯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불록의 혜택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5년, 10년 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토나 뭐 북태평양 조약기구나 이런 블록에 들어가서 덕을 본 적이 없고 우리는 항상 이웃과 앙숙이었어요. 그런데 만약 환단고기 같은 역사가 살아나게 되면은 그 유라시안 네트워크의 이민아 이사장 얘기처럼 어떻게 보면 터키, 카자흐스탄, 러시아, 몽골, 대한민국 이렇게 오는 환단 알타이 그 블록도 가능합니다. 블록이라는 건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역사를 살리게 되면은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카자흐스탄 사람을 만나보니까 동화까지 똑같답니다. 나무꾼과 선녀까지 똑같고, 얼마 전에 거기서 단군 주화도 발행했어요. 동전도 발행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 4차 산업혁명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게 전부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민족에게 개천사상, 천손사상, 홍익사상을 심어서 그 정신적 국혼이 살지 않으면 지금 우리나라는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제 의견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빨리 하는 방법은 혁명이죠. 우리가 개선과 개혁 차이가 다르죠. 개선은 차츰차츰 바꿔가 나가는 거지만 개혁은 약간의 부작용을 감수하고도 바꾸는 때, 이럴 때 혁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개천혁명이라는 말을 쓴 것은 총칼을 든 그 혁명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지금 영토도 작고 우리 민족 수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작잖아요. 부지런히 공부를 해서 우리 역사를 익히고 사상을 세우고 그 문화를 퍼뜨릴 때 진정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고, 만약 국운이 하늘이 허락한다면 언젠가는 고토 회복도 가능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만한 생각을 가지고 이번 책을 썼으니까 너무 흉보지 마시고, 적어도 저는 개인이고 국민이고 나라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민족의 이런 개천, 천손, 홍익 기운이 아주 활짝 꽃을 펴서 정말 저 고토의 저 어떤 광야에서
정말 술 한잔 해보고 싶은 것이 제 마지막 소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천문연구원 연구위원 박석재 박사님을 모시고 개천혁명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는데요. 한민족의 역사 문화의 참모습 그리고 미래의 비전까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역사를 공부하고 개천을 이해한다. 우리의 사상을 공부하고 천손을 인지한다. 우리의 문화를 공부하고 홍익을 실천한다. 개천혁명 3계명인데요. 하늘을 잊은 하늘의 자손, 대한국인이 그 정체성을 확립하고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데 초석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의 역사, 문화, 사상의 진면목을 깨닫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열고자 하시는 분들께 개천혁명을 권해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